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신흥무건학교. 그렇죠. 예. 뭐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잘 몰랐다. 반응이 있으셨고, 그게 지금 신흥무건학교의 후신 두 개. 어디? 경희대와 오, 성채형제 공부 좀 하셨나 봐. 좋아요. 예. 자, 오늘은요. 고구마 또 재료입니다. 한동안 무조건 재료예요, 오늘. 예. 조금 신기한 주제. 천경자 화백님의 미인도 검찰 사법부를 개혁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천경자 화백님이라고 아십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예. 이건 신윤복의 미인도죠. 예. 그런데 이게 천경자의 미인도라고 세상에 알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근데 갑자기 지난 9월 9일 기사에 고 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수사 불법 주장 국가배송 패소 확정. 간단하게 천경자 화백께서 살아생전에 이거 위작임, 내가 그린 미인도 아님, 나는 미인도를 그린 적이 없다, 자식 몰라보는 부모도 있냐? 왜냐? 자신의 둘째 딸을 모티브로 그린 다른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그걸 베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본인이 안 그렸대요. 본인이. 근데 아까 재판 결과 보세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딸이 예전에 검찰과 사법부가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근데 본인의 딸이 이거 우리 엄마가 안 그린 거 확인해 주세요 했는데 최종 패소했어요. 우린 몰라. 이렇게. 이상한 일이죠. 자, 그러면 천경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요 24년생이에요. 전남 고흥 출생이고 원래 성함이 천옥자. 옥자셨어요. 자, 여기 웃는 분들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저희 교회도 원래 옥자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박옥자였던 분이 계셔요. 근데 박은실로 개명하셨죠. 네, 원래 박옥자셨어요. 네. 근데 이분도 원래 천옥자였어요. 왜냐? 독자의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옥 같은 내 새끼, 옥자. 네. 보통학교 1학년 때 담임쌤이 그림 소질을 발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초일이 그려봤자 얼마나 잘 그리겠어 했는데 엄청 잘 그렸나 봐요. 그리고 고교 시절 시집가기 싫어서 미친 척했습니다. 정말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1920년대 30년대니까 그때 딱 시집갈 때인데 가기 싫다 미친 척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 훔쳐서 도망치듯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스스로 경자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조부, 노부라는 그림 두 점을 그려서 각각 우리나라에서 입상합니다. 이게 조부라는 그림이에요. 자신의 할아버지를 그린 그림이래요.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서양 화가 같으세요?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 같은 느낌이세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분은요 현대 미술가인데 우리나라 화풍을 적용한 걸로 되게 유명해요. 우리나라 옛날에 신윤복의 미인도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그거를 현대 미술에 접목한 위대한 화가로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이거는 할머니 그린 그림이에요.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려서 그때부터 입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4년 모던 걸로 귀국합니다. 여러분 모던 걸 들어보셨습니까? 모던 보이 모던 걸? 간단하게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어떤 여관 주인집 하나 나오죠. 굉장히 옷 정장 예쁘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모던 걸이에요. 개화기 시절에 우리 전통 한복 다 벗어버리고 서양 옷으로 쫙 빼입고 뾰족구리 신고 양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모던 걸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정장 쫙 빼입고 다니는 남자들을 모던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경자 이분도 일본에서 모던 걸을 배워서 귀국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번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또 재혼해서 총 4자녀를 두고 있어요. 이후 홍익대 교수, 우리나라 홍익대 미술 최고잖아요. 교수도 하셨고 베트남전 종군 화가로 참전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셔요. 전 세계로. 여행이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한대요. 이분은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1955년 대한미술협회전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79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고요. 83년 은관문화훈장을 받고 2015년 뉴욕에서 별세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자, 이게 이분이 78년도에 그린 초원2라는 그림이에요. 아프리카 초원에 코끼리들이 있고 코끼리 위에 웬 여자가 누드로 누워있고, 그리고 정말 색감은 서양화인데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 산수화 느낌이 있죠. 이런 걸로 정말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로 104, 세로 129cm 이 그림 있죠. 자, 맞춰보세요. 얼마일까요? 땡. 이 그림이 얼마일까요? 2018년에 20억이 팔렸습니다. 2018년에 20억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당연히. 청경자 화병님은요, 2016년 기준 낙찰 총액 6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림은 돌아가신 다음에 더 많이 오르잖아요. 예, 이 초원2는 아마 지금 25억, 30억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1991년 청경자 후배가 미인도 영사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영사본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저희 정혜연 집사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요. 그래서 컬러 프린트하면 이게 영사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위대한 그림, 비싼 그림은 영사본으로 이렇게 달력에 넣거나, 아니 액자 조그맣게, 저희 헌금통 앞에 보면 그 영사본 액자 조그만 거 있어요. 이걸 영사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인도 영사본이 헬스클럽에서 발견이 됩니다. 헬스클럽에서 되게 달력 같은 거 막 만드는데 그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 청경자 화병이 후배가 보더니 아우 대단하시다고, 내가 헬스클럽에서 그 그림 보고 잘 뛰고 있다고. 난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는데. 청경자님이 난생 처음으로 헬스클럽에 가십니다. 그 그림 확인하려고. 직접 확인합니다. 위작이라며 붕괴합니다. 난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있는 핏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카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아요. 여기서 개칠은 다시 칠하는 거예요. 예, 번복해서 칠하는 거. 예. 머리 위에 꽃이나 어깨 위에 나비 모양도 내 것과는 달라요. 작품 사인과 연도 표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난 작품 연도를 한자로 적는데 이 그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작물을 원작자가 내 게 아니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네 거 맞다고 우겨요. 그 일이에요, 이게요. 자, 이게 지금 그 논란에 있는 미인도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미와 여인 1981년작 거의 똑같죠. 그렇죠? 아마도 청경자 화병님의 말씀은 이거를 보고 위작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청경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칠한, 여기 지금 그냥 새까맣게 칠해버렸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칠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칠한다는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다 종합해봤을 때 이건 내 게 아니야. 아니, 그냥 동네 사람 화방도 아니고 내가 그린 게 아니라고 화가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맞대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제 최종적 법원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거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웃기죠. 자, 청경자 별세. 자기 자식 몰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1991년 위작 시비로 절필선언.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화가, 이 정도 뛰어난 화가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린 거 아닌데 내 거래요. 붓을 꺾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1979년 11.6 아시죠? 11.6 사건으로 김재규 재산 몰수 품종 발견됩니다. 이게 이렇게 알려졌어요. 이해되시죠? 1980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들어갑니다. 국가에 압류됐으니까. 그리고 1991년
세상에 나오자 천경자 회백이 유작을 발표했어요. 소장자인 국립현대미술관 측 진품이야. 아니 작가가 위작이라는데 미술관이 아니 진짜야. 네가 그린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요 한국화랑협회 미술품 감정위원회 진품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내부 규정을 어겨요. 뭐냐? 대충 감정위원을 위촉해서 감정을 맡겼어요. 진품이라 그래요. 근데 이 미술품 감정위원회 내부 규정 보면요. 감정 결과보다 원 저작자의 의견을 우선한다.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네 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원 저작자인 천경자 협약이 내 거 아니다 했는데도 진품이래요. 국과수 그다음에 키스트 감정 거쳤다고 구랄칩니다. 나중에 이게 나와요. 국과수에서 우리 그런 감정 없다고 청문 때 밝혀져요. 그리고 재판 결과 판단 불가래요. 그리고 1997년 천경자 화백 미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열받으니까. 그리고 절필을 선언합니다.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물론 다시 그림 그리셔요. 네, 화가에게 그림 못 그리는 고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미술계와는 연을 섞지 않아요. 네. 자, 붓을 들기 두렵습니다.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남기시고 미국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이상해져요. 1999년 다른 미술품 전문으로 위조하는 사람이 잡혀요. 근데 그 사람이 너 한 거 뭐 있어? 제가요. 천경자 화백 미인도 제가 그렸어요. 자백을 해버립니다. 99년도에. 천경자 화백 미인도는 내 작품이라고 권모 씨가 자백을 해요. 경찰 조사하다가 원래 다른 거 위조해서 걸렸거든요. 2002년 국립현대미술관 재감정합니다. 이때도 진품이래요. 자, 그래도 미인도는 진품이다. 뭐 범인이 불든 원작자가 아니라 그러든 미인도는 진품이래요. 국과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감정을 확인했어! 라고 막 주장해요. 이때는 했대요. 근데 이거 보세요. 단독 2015년 기사예요. 국과수 위장 논란 미인도 감정한 적 없다. 또 감정한 적 없대요. 그럼 여러분 다시요. 국과수에서 미술품을 감정한다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현대미술관은 툭 하면 국과수 갖고 와요. 근데 2015년도에 국과수는 우리는 감정한 적 없어 라고 증언해버려요. 계속 구락가요. 그리고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 공식 사이트에서 슬쩍 내려요. 제가 엊그제 검색해봤어요. 현대미술관 들어가서 천경자 화백의 그림들이 한 10개 있어요. 근데 이 미인도는 없어요. 지들도 쫄리는 거예요. 이제 쓱 내려요. 근데 2015년도에 천경자 화백께서 사망하십니다. 뭐 올해도 사셨죠. 그리고 뉴욕에서 돌아가셨어요. 뉴욕에서. 우리나라에 오기 싫다고. 돌아가시자마자 유족 측이 검찰에 고소합니다. 근데 검찰이 미인도를 감정합니다. 예? 검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자, 그럼 큰일 납니다. 검찰은 수사를 배우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검찰은 대학교에서 뭐 배워요? 법 배우죠. 법학과 나와요. 로스쿨에서 똑같이 배워요. 그리고 법무연수원에서도 법에 대해서만 배워요. 수사는 1도 배우지 않아요. 근데 그 검찰 놈의 새끼들이 2016년 감정을 합니다. 미인도를 가져가서. 웃기죠. 그러니까요. 그림을 검찰이 감정해요. 자, 천경자 유족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 고소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위장 논란 천경자 미인도 검찰 제출 참여 고소인 조사. 아니 왜 검찰이 해요? 이거를. 자, 누가 그러면 감정해야 됩니까? 누가 감정해야 돼요? 뭐 전문가들이 해야 당연하죠. 자, 천경자 참여 위장 미인도 해외 기관에 감정 의뢰해야. 왜냐? 국내 기관들은 다 짬짬이 된 것 같으니까 벌써. 그래서 맡겨요. 검찰은 진품이래요. 계속. 검찰은 진품이래요. 근데 프랑스
류미에르 감정팀이 위작을 판정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 뭐가 있죠? 루브르. 예, 그 루브르의 협력업체예요. 루브르에 어떤 문화재가 들어와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하는 팀이고요. 영국에 무슨 박물관이 있죠? 대영제국 박물관. 거기랑 같이 일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경매회사, 소더비 경매사 아세요? 거기서 보면 소더비 경매라고 전 세계적인 경매회사가 있어요. 뭔가 물건이 들어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여기다 맡겨요. 간단하게 전 세계 탑 넘버 원 감정팀이에요. 그 프랑스 류미에르 감정팀이 위작임을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청경자님이 그린 모든 작품들을 분석해요. 거기에 있는 각종 것들과 이것들을 비교해요. 근데 달라요. 그래서 진품일 확률이 0.02%를 내립니다. 근데 검찰은, 위대한 우리 검찰 나리들께서는 진품이랍니다. 미인도는 가짜 판명, 국제적 망신 위기. 왜냐? 프랑스 류미에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는. 프랑스 류미에르, 검찰, 미인도 비과학적 안목 감정에 의존했다. 당연하죠. 아니, 검찰이 무슨 미술품 감정 전문가입니까? 검찰은 법밖에 몰라요. 근데 검찰이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청경자 미인도는 진짜라던 검찰. 이것도 무서운 기사입니다. 수사 기록엔 감정인 9명 중 4명만 진짜라고 의견낸 거예요. 검찰이 자기들이 감정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형식상 감정하는 사람들 9명을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문가들. 이거 진짜야 가짜야 했더니 9명 중 4명만 진짜라는 거예요. 5명은요? 가짜라는 소리죠. 그럼 검찰 의견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라고 한 겁니다. 검찰도. 우리나라 검찰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막 미술품 감정도 하시고요. 그리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만 해도 검찰이 전지전능하셔가지고요, 금융 수사를 많이 해봤대요. 주가 조범들 막 잡아봤대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데 다 검찰이 가요. 다 해봤대요. 그리고 또 병원들 수사도 해봤대요. 그래서 의료개혁도 검찰이 해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자, 고 청경자 딸 미인도 위작 수사 불법. 검찰이 봐봐요. 9명 중 4명이 진짜라고 5명은 가짜를 했으면 가짜를 그래야 되잖아요. 검찰이 불법을 저질렀잖아 지금. 그러니까 검찰 수사 불법이야 라고 국가 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 나으리들께서 아니 검찰은 전지전능한 거 맞아 라고 청경자 딸을 패소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청경자 딸이 그냥 딸이 아니라 이분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미술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함세웅 신부님 아시죠? 함세웅 신부님. 우리나라에서 그 천주교 쪽에서 정말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신 그런 인사세요. 예. 저희 지난번에 인문학 강의했던 인물 중에 현대사에 굵직한 분 계셨죠. 그분도 계셨고, 함석권 그분도 또 말고 문익환 목사님과 같이 활동하신 분이에요. 딱 그 말, 그러니까 카톨릭계의 문익환 목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이 김재규 집에서 천경자 미인도가 나왔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인터뷰를 하십니다. 김재규 집에서 미인도가 나온 게 아니래요. 재판 기록 압수 품목. 왜냐하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죠. 그 김재규는 그 당시에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함세웅 신부님이 그 모든 재판에 다 따라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보니까 재판 기록 압수품 목록에 어디에도 미인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청경자님의 화백의 그림이면 그 당시에도 몇억은 했을 거예요. 고가품이잖아요. 근데 재산 목록이 없었대요. 김재규 재산 목록에 재판에 1도 없었답니다. 또 나옵니다. 천경자 미인도는 50 신분구가 탄생시켰다. 김재규 집에서 나온 것 아니야. 군부가 조작한 것. 간단하게 뭐냐. 여러분, 50하고 신군부하면 전두환 노태우잖아요. 걔네 입장에서는 김재규가 나쁜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새끼는 나쁜 놈의 부정축제도 하고 막 미인도도 모으고 고소력도 모으고 이렇게 돈 이빠이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님을 쏴 죽인 시해범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라고 지금 함세웅 신부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게 뭐냐? SBS 스페셜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여기서 이거 하나를 찾아냈어요. 이 잡지는 주간 동화, 월간 중간 그런 거 있죠. 그런 잡지책이고 여기 보세요. 천씨가 미인도 원작 주었다는 오모 씨의 항변. 이 오모 씨는요 당시 안기부의 김재규 부하였어요. 천씨 그림 값 안 맞아 되돌려 주었고 김재규 부장에게 선물한 적 없다. 이해되시죠? 즉 김재규 집에서 이렇게 비싼 미인도가 발견됐어는 함세용 신부님이나 이 오모 씨나 다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다시요. 만약에 미인도가 진짜 진품이에요. 우리가 했던 그게 천경자 화백이 그린 게 맞아요. 그러면 천경자는 자식도 몰라보는 미친 환쟁이녀가 됩니다. 그렇죠? 자식도 몰라보는 거예요. 아, 주절달 보고 그렸다며. 장미와 여인 그거 주절달 보고 그린 거거든요. 네가 그린 걸 못 알아보네. 에이 미친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류미에르 연구소 이런 니미럴이 되는 거예요. 뭐 세계 1등 감정 연구소 아니야. 프랑스 류미에르 거기보다 김재균 역시 뇌물의 부정 축제다 새끼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검찰 사법부는 그림까지 감정하는 정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몇 억짜리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미인도가 만약에 가짜라면 위작이라면 천경자는 역시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의 화가가 자기 그림 못 알아볼까요? 설마? 그리고 프랑스 류미에르 연구소 역시 짱. 세계 1등이에요 여기. 그리고 김재규는 청렴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사법부는 그림으로 구라치는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책임자들 다 옷 벗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게 팩트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요. 이게 되게 요즘 말로 우픈 사건이에요. 우픈 사건이에요. 저작자가 직접 보고 위작이라는데 진품이어야 한다는 검찰, 사법부, 미술계. 이해되시죠? 자, 저작자는 자기 미술 내가 안 그렸고 또 내 미술적 지금까지 능력과 안목이 있고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 사람은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게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래요. 내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작가로서. 근데 검찰, 사법부, 미술계는 이게 무조건 진품이래요. 검찰은 왜요? 이게 위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김재규가 청렴한 사람이 돼요. 50 때부터 50 밑에 있던 검찰들은 꾸준히 역사적으로 주장했어요. 김재규는 나쁜 놈이라고. 대통령 시해범이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김재규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재규 집에서 고미술품 100여 점이 발견됐다. 막 그렇게 신문에 났었어요. 막 그리고 이상한 거 돈 되게 많이 모았다. 역시 김재규는 나쁜 놈. 그거 걸려서 박정희 죽인 거야. 이렇게 몰아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법부는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미인도가 진품이냐 짝퉁이냐를 감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감정해야 되죠? 미술계의 논리로 해야 되죠. 미술의 논리로 해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류미에르 박물관, 전 세계 류미에르 연구소, 전 세계 최고의 권위, 그리고 원작자, 그들의 말이 진짜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 무시해요. 미술계의 일을 무슨 논리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검찰의 논리, 정치의 논리, 이익의 논리를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이에요. 이게 최근에 이런 비스끄무리한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그 특검이 누구네 집을 털다 보니까 전 얘기 안 했습니다. 미술품이 발견됐어요. 미술품이. 그렇죠? 그래서 뭐 가짜니 진짜니 막 그러고 있죠. 예, 뭐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꾀나 있는 사람들, 방구를 끼는 사람들 왜 그렇게 미술품을 좋아할까요? 예술을 사랑해서? 왜요?
빙고입니다. 돈 세탁입니다. 미술품은요, 세금을 내지 않고요, 등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상속해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미술품이 썩거나 상하지 않게 보관만 잘하면, 특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거 보관만 잘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요, 검찰은요, 그들과 결탁된 사람들이 기득권층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술품이 자꾸 진품이 유지하기 막 이렇게 놀라내는 걸 원치 않아요. 조용해야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떤 작품이 계속 가격이 오르지. 예, 그런 느낌이에요. 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이 진짜인가 가짜는 미술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원작자 주장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미술품을 돈, 검찰의 논리, 사법부의 논리, 다른 논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여기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죄송합니다, 약간 모질이 종교인들 중에는요, 과학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사건을 자꾸 종교적 색깔을 입혀요. 모질이들이에요. 오늘 검찰 사법부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미술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잖아요. 아니, 지들 검찰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미술에 대해서 족도 모르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종교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게 있고요. 아니면 과학적 시각, 사회적 시각, 경제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세상 만물을 다 종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질이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냐? 지구 평평설입니다.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네, 태극기 흔들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이 누굴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정말 이상한 병신들이 많아요.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청계천에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왔답니다. 그걸 믿어요. 윤석열을 구출하려고 들어왔대요. 그걸 믿어요. 네. 여러분, 청계천 발목밖에 안 오거든요. 그걸 믿어요. 다들 지들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게 있고요. 또 이렇게 사법의 시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있고요. 또 미술계의 시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있고요. 각 사람마다 바라봐야 할 시각이 달라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모르면 아우 좋아요. 내가 안목을 키우면 돼요. 그러기 싫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검찰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품이래요. 왜냐? 그럼 이 그림은 얼마짜리가 됩니까 지금? 대충 10억 이상 되는 그림이 돼요. 너무 열받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지금 검찰 사법부 지금 개혁하려고 하고 있죠. 법안들 올라갔죠. 근데 얘네들 어떻습니까 지금? 끝까지 반항하고 있죠. 엊그제 전국 법원장 회의했대요. 그리고 사법부에 독립 지랄하고 있습니다. 참 사법부에 독립 잘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미술품 진품이라고 하는데. 자, 사법부를 개혁할 때 사법부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암 수술하는데 암세포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암 수술하는데 암세포의 의견을 듣는 의사는 없어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안에 따라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무조건 한 가지 시각으로만 봐요. 그게 우리나라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거기서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아요. 그런데 외교 있죠, 외교. 어떤 기자가 외교 사항을 대통령에 질문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민주당 편이냐, 국민의힘 편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질문이에요. 대통령이 어떻게 답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외교는, 여러분, 외교의 목표는 뭡니까? 정답입니다. 외교는 우리의 국익이에요. 대통령이 똑같이 얘기해요. 외교는 좌파, 우파, 당파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이게? 외교는 국익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레기 새끼들은 외교도 정파적 관점.
경제도 정파적 관점, 뭐도 정파적 관점, 하다 그림도 정파적 관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정치병자라고 합니다. 정치병자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정파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경제는 무슨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목표는 우리가 잘 사는 거죠. 우리 국민 전체 잘 사는 걸 관점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파적 관점으로 보는 정치병자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상한 관점들 있잖아요. 그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각 사안에 맞는 관점을 갖고 이렇게 검찰, 사법부, 미술계마저 지들이 판단하는 이런 애들 있죠. 빨리빨리 개혁해 버려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